2025년 10월 31일 저녁 NHK 다큐멘터리 팀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내일 방송될 미해결 사건 특집 26년간 풀리지 않은 나고야 주부 살인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방송 하루 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제작진은 급히 유족에게 달려갔고 방송 당일 새벽까지 프로그램을 재편집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죠. 26년이나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왜 하필 지금, 어떻게 갑자기?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 201호. 이 집의 주인은 25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계속 납부했죠. 한 달에 약 70만 원씩. 총 26년간 지불한 금액 한화로 약 2억 1천만 원. 집주인도 난감했습니다. 이사 가셨으면 계약 해지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세입자 타카바 사토루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1호의 문을 열면 1999년 11월 13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들, 벽에 걸린 달력은 99년 11월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갈색 얼룩. 26년 전 이곳에서 사토루 이안의 나미코가 살해당했습니다. 2살짜리 아들 앞에서. 사토루는 이 방을 타임캡슐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질까봐, 범인을 잡을 단서를 놓칠까봐. 동료들은 말했죠. 그만 놔주세요. 새 삶을 사세요. 하지만 그는 매년 11월 13일 이 방에 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미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잡을게. 그럼 잠시 남편의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6년 아이치 연립 유이신 고등학교. 사토루와 쿠미코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부였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7명. 쿠미코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사토루는 몰랐죠. 쿠미코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의미를. 고등학교 시절 쿠미코는 사토루에게 2번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2학년 발렌타인데 손편지와 함께 초콜릿을 건넸죠. 사토루의 반응? 아, 고마워. 그리고 그게 끝. 두 번째는 3학년 졸업 직전, 이번엔 직접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토루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공부에 집중하자. 대학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토루가 참가한 대학 테니스 대회에 쿠미코가 나타났습니다. 응원석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토루는 불편했지만 대놓고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쿠미코는 사라졌습니다. 20년간. 1998년 6월 어느 토요일 소프트 테니스부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사토루는 아내 나미코, 아들인 코헤이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안에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처갓집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쿠미코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쿠미코가 사토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토루군, 오랜만이야. 결혼했다며? 응, 2년 전에 아들 낳았어. 쿠미코는? 나도 결혼했어. 아이 둘. 주부 생활 힘들지만 괜찮아. 그래, 잘 됐네. 건강해. 고작 5분. 평범한 근황 토크.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내 타카바 나미코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사토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2살 1개월 된 아들 코헤이는 전날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후 열이 있었습니다. 여보, 코에이 좀 병원에 데려갔다 올게요.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도 들르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이 잘 챙기고. 사토루는 9시에 출근했습니다. 이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나미코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 기토아카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죠. 가방에는 진료표와 아이용 물티슈, 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미코는 코에이를 재우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미코는 평소 습관대로 부엌 창문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창문이 있어서 누가 왔는지 먼저 보고 문을 여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문 앞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どなたですか？サトルさんの奥様ですよね。高校の同窓生です。この近く通りかかって。 남편의 동창이라니. 나미코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나미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손에는 방어흔이 가득했고
목에는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현관까지 혈흔이 쭉 퍼져 있었습니다. 나미코는 왼쪽 경동맥이 끊어진 상태로 거실 입구에 쓰러졌습니다. 2살 코에이는 부엌의 아기 의자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쿠미코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에 깊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서둘러 피를 씻었지만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문에도 피가 한 줄로 쭉 흘러내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살핀 후 쿠미코는 도망갑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발견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흔 족적, 240mm 사이즈의 구두 발자국, B형 여성의 혈액, 주방에서 발견된 미루미루 야쿠르트, 현장 곳곳에 남은 범인의 혈흔. 특이한 것은 주방 바닥에 놓인 야쿠르트였습니다. 남편 사토루는 이거 우리 집 것이 아닌데요? 미루미루2는 나고야에서 35km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만 판매하던 상품이었습니다. 뚜껑이 가위로 구멍 내져 있었고 한 모금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야쿠르트를 뱉은 흔적도 발견됩니다. 경찰견 2마리를 풀어 범인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범인은 직선 경로가 아닌 지그재그로 도망쳤습니다. 계획된 도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공원의 수도에서 손을 씻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곳의 혈흔도 나미코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굴이 블러 처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특징이 너무 평범해서 오보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나미코와 사토루 주변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나미코의 가족, 친구들, 사토루의 전 부인, 이웃 주민들, 직장 동료들 등. 하지만 나미코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미코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트러블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 사토루가 말하기를 나미코는 항상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누가 찾아오면 꼭 창문으로 먼저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문을 열어줬다는 건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2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나미코 사건은 2014년 9월이 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2009년 2월 세타가야 일가족 살해 사건 유족들을 중심으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사토루도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요. 그리고 2010년 4월 27일 국회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입니다. 사토루는 TV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어딘가에서 쿠미코도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2014년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이제 평생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 1999년 당시 DNA 기술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혈액형 B형,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DNA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1월 재수사 시작. 아이치현 경찰은 미제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토루가 보관한 현장에서 재채취한 혈흔을 최신 장비로 분석했죠. 정밀한 DNA 프로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경찰은 5,000명의 관련자 명단을 재검토했습니다. 그중 고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부 동창생 목록이 눈에 띄었죠. 여성 부원 7명, 혈액형 B형은 2명. 그중 1명이 야스후쿠 쿠미코였습니다. 경찰은 쿠미코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DNA 샘플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왜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제 권리예요. 쿠미코는 3번 연속 거부했습니다. 10월 30일 형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NHK에서 이 사건 방송하거든요. 그 전에 쿠미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오후 4시 DNA 샘플 채취. 경찰은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일치합니다. 99.99% 동일.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26년 만에 쿠미코가 혼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죠? 1999년 11월 13일 제가 했어요. 쿠미코의 고백. 취조실에서 쿠미코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어요. 언제 잡힐까? 언제 들킬까? 신문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특히 11월이 되면
잠을 못 잤어요. 기사가 나올까봐. 2010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을 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남편, 아들들. 쟤 때문에 힘들게 될까봐. 그래도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왜 나미코 씨를 죽였습니까? 쿠미코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질투였어요. 사토루 군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동창회에서 아내 자랑, 아들 자랑, 새집 이야기까지. 저는 그때 주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육아하고 남편은 바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사토루 군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장에서 발견된 미루미루2 야쿠르트. 쿠미코의 친정이 바로 니시미카와에 있었죠. 범행 당일 친정에 들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야쿠르트를 가방에 넣었죠. 나미코 씨 집에 가는 길에 목이 말랐어요. 뚜껑을 가위로 따서 한 모금 마셨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입안에 남은 게 너무 역겨워서 뱉었어요. 현관에서. 현재 쿠미코는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마, 너새 힘들었다? 사건 당시 2살이었던 코에이는 지금 28세. 나미코의 친한 친구 딸과 결혼했습니다. 엄마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아빠가 평생 범인을 찾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게 제 성장 과정의 전부였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했어요. 이제 아빠가 쉴 수 있겠구나. 사토루 씨는 체포 소식을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용의자로 생각한 적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쿠미코와 고등학교 소프트 테니스부 동창이었고 쿠미코가 자신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졸업 후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아내 나미코 씨는 쿠미코의 얼굴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쿠미코 용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토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미코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미코는 당신을 알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죠. 왜 죽여야 했나요? 2살짜리 아이 앞에서? 사토루의 집념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질투와 집착이 어떻게까지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소식은 일본의 미제 사건 유족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쿠미코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토루는 드디어 201호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제 나미코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범인을 잡았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나미코 씨가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